다음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파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관련한 내용인데 아들이 국정원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기 보면은 아들을 좀 도와줘라. 이제 보좌진, 전직 보좌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기찬 부회장, 이 업무, 국정원의 업무라는 것이 글쎄 보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첩보 수준이든 뭐든 이렇게 같이 도와서 할 일인가 일단은 싶기도 하고요. 국정원의 업무라는 게 숙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의 보안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보좌진 측면에서 보면 보좌진이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본인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의 회사 업무까지 좀 알아봐 줘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네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아주 부적절하죠, 사실은. 이게 아이들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건네주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자료를 건네주라 이 정도. 자료를 모아주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를 건네주라 이 정도 협조 요청은 저는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A 취지의 자료를 국회의원이 자료를 싹 모아가지고 건네주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해당 부처가 국정원이다. 그러면 달라고 한 사람이나 그걸 해주라고 한 사람이나 저는 두 분 다 문제가 있다. 네,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있는데 어느 기업을 방문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당에서는 이 문제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히셨는데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금년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취재진들에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이루어진 내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 그리고 당에서 그 속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보좌진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에 투입돼야 되는 것이지 가족과 관련된 업무에 저렇게 동원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보좌진하고 격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공사의 구분이 좀 모호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당대표가 직접 사과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대표적인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병원 관련한 건데 참 병원 진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예약도 오래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지역구에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진료를 받게 해달라 취지의 의혹도 나왔어요. 그거 다 김영란법에 하면 안 된다고 사례별로 다 적시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래요? 다 있어요. 그게 이를테면 병원 가가지고 부탁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말하자면은 해서 안 될 리스트에 있는 거.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이른바 부정청탁방지법 사례집에 나와 있는 그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더 지금 좀 당혹스러운데 더더군다나 이때가 뭐냐면 2024년 11월 6일이면요. 이게 무슨 때냐면 이게 의료 대란이 정점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일반 사람들은 예약도 안 되고 이게 당일 예약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이때입니다. 2023년 4월 25일 그때 그러니까 그 어간이 이제 지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보라매 병원 쪽에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당시를 놓고 보면 더더군다나 이 지역구가 그러니까 동작갑인데 김병기 의원이 이때 총선 출마하면서 이 병원에다가 확장 시설을 더 해주겠다고 공약까지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 충돌을 넘어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대가성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 남은 일반 국민들은 병원 예약도 어려워서 일반 진료실,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사안을,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 메신저의 문제, 즉 보발했던 사람들의 문제로 이걸 책임을 전가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보기에 국민의 굉장한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예.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공약이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이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은 그냥 예약을 부탁한 거지 이런 특혜나 의전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게 갑질로 보좌진이 둔갑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하는 방식이 김종국 부원장님. 보좌진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그런 메신저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본인 보좌진들이 과거에 어떤 단체 방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꽤 있긴 해요. 예. 뭐 내란을 희화했다거나 아니면 뭐 구의원에 대해서 도찰 이런 얘기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문제가 많지만 그건 그것대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인 거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어떤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예.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입니다. 그쵸. 원내대표라고 하는 위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 입법과 정책의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의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누구보다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집권 여당에 대한 도덕성들은 더 많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그랬죠. 7% 정도가 높았고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6% 정도가 높았다는 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집권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내란 수사와 내란 진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의 하나의 전체적인 민심과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원내대표가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예.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좌진들이 앙심을 품고 했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조만간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또 민심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살펴보면서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추가 보도 얘기도 막 나오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당내 요구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더 시간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예. 이야기를 통해서 빨리 좀 이것을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보좌관들과 그 면직 과정에서 무언가 사이가 틀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윤기철 부장.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겠죠. 내가 정당하게 면직을 했는데 그에 관해서 악감정을 품고 나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이제 거기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의 화자는 듣는 사람은 청자는 본인에 대한 지지층이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본인이 아마 항변을 하면서 조금 더 버텨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버틸 게 아닌 게 이거는 시시비비는 각자 다른 거예요. 사안별로 다른 거라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전직 보좌관들이 주장하거나 문제 제기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들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일 수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렇다 한들 만약에 전직 보좌관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직 보좌관이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가 책임질 사안을 각자가 책임지지 않게 서로 간에 서로에게 주장한다 그러면 예. 이거는 되게 우스운꼴이 되는 거라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예.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 공익적 차원에서 전직 보좌관들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거 평가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법적 평가를 또 주장하세요. 별도로. 근데 이걸 같이 섞어버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치사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그냥 사실은
만약에 전직 보좌관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국민들이 이러면 예. 그거는 별도로 뒤늦게 뒤에 이걸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 벌써 어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제기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좌진들이 얘기 나눴던 거를 당사자가 보면은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어요. 뭐 좀 비하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 면직 한꺼번에 다 면직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대표는 요거 때문에 면직을 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 입수했죠? 이게 아, 보좌관들 그것도- 단톡방에 있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줬다고 아니면은 달라고 했었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그래서 지금 보좌진들이 일부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은밀하게 전현직 보좌관들 사회에 이루어지는 뭐 단톡방, 흔히 얘기하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 근데 이것이 캡처본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공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김 의원이 확보했는지 아니면 뭐 가족이 확보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누군가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줬는 게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또 제보자들에 대한 것들이 당신들은 언설로서 지금 공익제보자 행사를 하고 있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이 자체를 지금 흔드는 또 도덕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대처 방식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것이 더 휘발성이 강한 사안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감정 대 감정, 그다음에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가버리면은 앞으로 보좌관들이 더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천의 당대표도 예. 며칠간 지켜보겠다 하는 이유가 이 사안의 휘발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폭발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본 다음에 당대표로서 물론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선출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얼굴인 당대표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와 시그널을 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다 비판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마치 보좌관들 텔레그램 방까지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공개하는 이 행태가 이게 과연 정당한 행태인지 저는 이것도 또 한번 묻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방입니다. 이제 전 보좌 직원들은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 직원의 동의 없이 취득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적법하게 취득을 했다고 하고 고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좀 눈길이 가는데 며칠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 최수영 평론가 본 것처럼 한 며칠 정도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정리된 입장이라는 거는 거치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냐 좀 궁금해지네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쉽사리 예단하기가 어렵고 예. 지금 제보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거치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그냥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통령실과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단독으로 거치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자리라는 지금 얘기인가요? 또 사실은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매우 어려운 처지이긴 하지만 정부 여당이라는 게 굉장히 무한 책임을 가지고 국정을 정말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특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사무부총장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 지원을 잘해왔다는 그런 정부의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 조율하고 또 예. 행정부와 조율하려면 또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네.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일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거치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뭐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민주당 내 지지자층 내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얘기했듯이 중하게 보고 있다. 이 사안 자체가 그 국민들한테 보이거나 우리 지지층 당원들한테 보였을 때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지? 이건 약간 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도 나는 큰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어떤 대처를 많이 해온 측면이 있어서 예. 쿠팡 문제부터 시작된 거죠. 따지고 보면요. 쿠팡 찍 사람 만난 것부터 시작되는 측면이 꽤 있었기 예. 때문에 왜 그런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이라는 얘기는 올해 내에 매듭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올해요? 당내 컨센서스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정된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표나 당 차원에서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직접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이것이 중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원내대표 본인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막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당 내에서도 원내대표니까 거치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에게는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인이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근명가지라는 표현을 썼네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